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 말 그대로 메인으로 모아갈 수 있는 ETF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배당이 7% 월로 지급이 되고요. 주가는 우상향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인데요. 먼저 두 가지 인사이트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시장 예측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커버드콜이니까 가격보다 배당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가격 상승에 일부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즉시 발생된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연금처럼 매달 자동으로 입금되는 안정적인 ETF의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보면, 결국 시드를 모으는데 ETF를 많이 활용했던 때에서 이제는 은퇴 자산을 운용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보시면 상장 종목수도 많아지고, 어쨌든 ETF를 빼고서는 은퇴나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는 제가 느끼기에 이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소득이 끊기고 지출 패턴은 갑자기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결국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금 흐름을 잘 활용해서 남는 자산들은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컨셉 자체가 중요한데요.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삼성증권에서 11월 달에 나온 유망 ETF거든요. 사실 주옥 같은 ETF들이 다 모여 있는데, 미국 직접 투자 ETF가 좀 부담스럽다. 영어도 섞여 있고, 그리고 내용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큰 컨셉에서 네 가지의 ETF를 따로 또 픽할 수 있거든요. VOO는 아시겠지만 S&P 500에 투자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수형 ETF이고요. DGRW가 위즈덤 트리에서 이제 배당이 성장하는 유망 종목들을 피킹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종목은 300개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QQQI까지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테크에서 IYW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은데요. 투자자들한테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되게 심한 종목 위주로 들어가 있고 테크가 9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ETF를 제가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예상하셨다시피 성장형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형입니다. S&P 500은 성장형이고요. IYW는 고성장형이죠. 배당형은 DGRW라는 ETF와 그리고 QQQI인데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성장형의 VOO랑 IOIW는요, 보셨다시피 주가 상승폭이 1년 동안에 23%입니다. 지금처럼 테크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1년 동안에 23%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단점이 뭐예요? 일드가 12개월 동안의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0.14입니다. 현금 흐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약점이 되겠죠. 이 ETF의 컨셉은 성장형 이름답게 목표 자체가 자산 가치를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복리로서 계속해서 우상향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인컴이 있어야지만 리밸런싱이나 아니면 시장이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케어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역시나 현금 흐름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겠고요. 한계도 명확한 거죠. 두 번째는 배당형 자산인데요. 결국 은퇴자들한테는 현금 흐름도 물론 필요한데 성장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DGRW는 1년 동안에 6.8%를 상승시켰습니다. 지금 $90라는 숫자는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숫자거든요.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배당 종목 특성상 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조금 오르고요. 기술적으로 자금들이 몰려가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성장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기술주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슈드를 살펴보면은요, 슈드는 전통적인 배당형 자산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나 1년 동안에 주가는 하락했고요. 배당도 3.78%로 장기적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ETF를 더 추가할 겁니다.
DGRW를 바탕으로 JP와 JPQ 그리고 QQQI를 추가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 JP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적당한 현금 흐름과 적당한 성장성을 같이 보유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JP와 JPQ가 미국에서도 가장 어떤 은퇴자들한테 유망한 ETF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다른 커버드 콜의 어떤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보통 이게 410억 달러 수준이고 얘가 320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커버드 콜은 앞자리가 날라가고 없어요. 10억 달러, 뭐 8억 달러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JP와 JPQ는 사실 검증된 커버드 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은 7.47%, 배당은 9.47% 그러면서 시장 상승을 일부 추정하려고 노력하는 JPQ 그리고 시장 상승에는 최대한 무관하게 하면서 배당 중심의 JP가 두 가지 컨셉으로 우리한테 은퇴 자산의 중요한 옵션으로 다가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형 자산인 리츠나 채권,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옵션이긴 한데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DGRW나 QQQI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GRW는요 사실 그 1년 동안에 6.8% 오른 것도 오른 건데 슈드가 갖지 못한 장점을 극복해내서 나온 대표적인 파괴적인 ETF 중에 하나입니다. 슈드를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배당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슈드의 약점이 뭐예요? 10년 동안에 배당을 꾸준히 상승시키거나 배당을 삭감하지 않아야 슈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를 포함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DGRW는 앞으로 3년 동안의 성장성이 유망하다라고 보면은 편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 편입 이라고 해서 과거 1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특별하게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이익 전망치가 50%는 넘어야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배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컨셉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의 이 캡은요 8% 정도니까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쏠림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의 중요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 DGRW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 여기 JP 모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JP와 JPQ 30%씩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글로벌 X에서 이게 바로 QILD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커버드 콜 중에 하나입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이고요. 배당도 한 9%에서 1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QQQI가 이 네오스 나스닥 100 하이 인컴 ETF거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깜짝 편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QQQI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아마 에이스에서 이 QQQI를 편입한 것 같은데요. 자, QQQI를 이 정량적으로 살펴보면은 1년 동안 의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1년이나 올해 초부터나 비슷하겠죠. 12월 달이니까.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보세요. 13.49%입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보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정말 많은 액티브 커버드 콜 ETF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고정형 커버드 콜, 뭐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액티브 커버드 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이 급락한 관세 폭탄 이후로 현재까지 놓고 보면은 JPQ와 QILD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골드만삭스의 커버드 콜 그리고 QQQI 성과를 비교해 보면요. 자, 단연 QQQI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포인트는 이 QQQI와 과연 JPQ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에서 나스닥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의 성과 비교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정답 명확합니다. 우리는 은퇴자잖아요.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상장일은 뭐 비슷하다라고 보고 비용 자체는 QQQI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JPQ는 넘사벽이고요. 나머지 보시면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QQQI가 좀 더 높은 모습이고 성과 자체도 가장 높은 것이 QQQI와 그다음에 이 GPQ가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어요. 되게 성과 자체가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바로 배당, 현금 흐름이다라는 거죠. 12개월 동안에 배당을 받은 배당 수익률 자체를 살펴보면요. QQQI가 13.49%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QILD가 12.53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가격적으로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은퇴자들한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자, 이 GPQ의 9.71보다 성과가 좋다라는 거고 4년간의 평균 수익률도 10%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해서 매일 만기되는 옵션을 투자하는 거라서 조금 결은 다르기는 해요. 좀
955고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가 설계되어 있는지를 뭐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ETF를 4개, 5개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안 쓰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제피와 제피큐는 워낙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메인 포트폴리오로 알아서 담아가는 그런 컨셉이고요. DGRW는 시장을 일부 추종하는 어떤 약간 미드필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QILD랑 QQQI가 이제 문제인 건데요. 원래 그 에이스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을 투자했다가 우리가 싫어하니까 이제 QILD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또 QILD도 별로다라고 하니까 QQQI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QQQI의 매력도를 감안하셔도 사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합쳐봤더니 한 7% 정도가 나옵니다. 월 배당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상장은 10,000원 했는데 지금 11,500원 되는 것 같아요. 주가 계속 더 올라가지고.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3억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거거익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억으로 배당 8% 공격적으로 잡아서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세전으로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세금 15.4% 제하면은 대략 이제 2천만 원이 되고, 월 160만 원에 여러분들의 다른 자금들, 뭐 연금이나 뭐 개인연금 이런 것들로 한 300만 원 된다라고 하면은 은퇴가 글쎄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파이어 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술주를 섞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몰빵하는 것은 비추고요. 제가 앞으로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2천만 원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좀 답답해요. 소득 구간을 살펴보면은 15%에서 24% 넘어가는 것에 이제 10%가 더 추가되는 국민이잖아요. 8,800만 원 되려면 대략 한 9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배당 받아서 생활하려면은 9억으로 은퇴할 거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근데 요거 10% 구간 해봐야 뭐 월에 몇십만 원 정도인데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없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은퇴하고 나면은. 그러면 요 소득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2천만 원 넘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을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것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은퇴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ETF를 깊게 파고들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